안녕하세요 레리 가족 여러분, 네이버 리턴제의 왕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조례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특별히 동성애를 옹호 주장하는 민의차별금지법이 각 시도 조례를 통해서 제정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 부산에서 또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젠더 자문관을 신설하려고 해서 부산 지역에서 시민단체와 교계가 극심한 반대를 했었는데 교수님, 젠더 자문관이 어떤 건가요? 이게 원래는 보면은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안입니다. 개정안.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면 남녀평등이잖아요. 그 조례 이름은 아주 좋은데 그 안에 이상하게 젠더 자문관을 넣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걸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젠더는 그 후천적인 사회적 성이라 해가지고 마음을 생각하는 성이고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을 다 인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젠더 자문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젠더를 인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조례가 아주 급속히 진행돼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입법 예고해서 금요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상임위를 통과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니터링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화요일 날 그걸 딱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부터 입법 예고 기간이니까 금요일까지 열심히 이제 의견서 내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두 번 집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 10시에 상임위가 열리기 때문에 월요일 집회하고 화요일 날 또 아침 8시 반에 또 10시부터 하니까 막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부결이 됐어요. 다행히. 그래서 우리가 그 의견서 낼 때 젠더가 뭔지 좀 설명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젠더는 막 수십 가지 성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젠더 플루이드, 이거는 계속 변하는 거. 아침에 남자였다가 저녁에 여자가 되고 이런 젠더 플루이드. 그다음에 데미젠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바이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시의원들한테 말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거를 지금 받아들인 서구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서 우리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시가 31개의 성을 공포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사용 안 하면 25만 달러 벌금. 그러니까 남자라도 여자라고 불러다면 여자 불러주고. 또 캐나다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한 부모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이 통과된 거. 그다음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 이런 걸 쓰도록. 그러니까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그냥 화장실, 목욕탕, 샤워실도 같이 다 써야 되는 이런 사회가 온다.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가 우리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젠더의 의미, 그다음에 젠더가 이런 것이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근데 제가 한 가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월요일 날 우리 집회를 하고 그 상임위 위원장한테 성명서를 갖다 주는데 이 위원장이 그 시의원들 몇 명 불렀어요. 한 서너 명 불렀는데 그 시의원들이 뭐냐 하면은 이걸 지지하는 시의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참 설명하니까 시의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고 있대. 예. 그런데 그 다음 말 뭐가 덧붙이는가 하면 그래도 다수가 그걸 원하면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대 시민들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뭔지 구별조차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다수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이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갖다 주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 당신이 이런 의견이 있지만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의원이랑 그 시의원 동생 둘. 아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 젠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벌써 이미 마음속에 우리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서구가 이렇다 해도 그걸 나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아. 이렇게까지 시의원들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나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다음 날 그게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됐어요. 다행인데 하여튼 제가 저는 이런 걸 함으로써 시의원, 구의원을 교육시켜야 된다. 근데 다행히 부산에서 반대해서 막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굉장히 다른 거죠. 양성평등, 성평등은 마치 님이라는 글자에 점을 안 찍고 남이 되는 것처럼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데 조 변사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 젠더 자문관, 젠더 이론, 또 젠더 이데올로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제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동성애 독재 이론이에요. 동성애 독재 이론을 부르는 말이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위장이 느네요. 마치 비정상을 정상으로, 거짓인데 진리로 이렇게 위장이 능한데 그 위장술이 어떤 방법으로 쓰냐면 이렇게 구별된 걸 똑같다고 자꾸 섞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한 것에 부당한 걸 자꾸 섞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젠더 이론이 이제 남자와 여자의 타고난 육체적 성은 딱 남자 여자 둘만 있는 게 정상이고 중간에 있는 유전자 기형 빼고는 원래 인간은 딱 두 유형이죠. 타고난 생물학적 성은 둘인데 이건 못 바꾸는 것인데 이걸 이제 바꿀 수 있다. 또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인간이 다수의 힘으로 바꾸겠다. 이 개념 인간의 선택의 힘을 인간의 선택권을 주라. 이런 것이 이제 이 젠더 이론인데 이거를 바꾸기 시작하면 이제 동성 부부였다가 한쪽이 바꾸면 이제 이성 부부였다가 한쪽이 바꾸면 다 동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젠더 평등은 남녀 평등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하나는 바꿀 수 없는 거, 하나는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는 인간이 결정 못하는 거, 하나는 인간이 지 마음대로 결정한 거 이런 거죠. 근데 인간이 아무리 결정할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과학적 진리와 진실에 어긋나는 거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인간의 자유가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그거를 자연질서, 자연법칙, 과학법칙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젠더법은 인간의 유한한 능력에 막 성을 바꿀 수 있는 전능성을 부과하려는 근본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고 또 동성애를 옹호 정당화하는 논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남녀 평등은 사람들은 많이 수용성이 있었는데 지지가 있는데 이 젠더 평등은 이제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젠더 평등을 남녀 평등이랑 같은 거다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젠더 평등 번역이 줄이면 성평등이고 남녀 평등, 양성 평등 줄여도 성평등인데 둘이 같다고 막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젠더 이론가들은 일단 양성 평등 이론을 하는 척하면서 남녀 평등 이론을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는 결국은 남녀 평등의 구별을 파괴하는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양성 평등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이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 젠더 개념은 우리나라 헌법엔 남녀 평등만 돼 있고 남녀 평등, 양성 평등 기본법만 돼 있는데 헌법과 법률에 없던 젠더 개념을 양성 평등 기본법에 싹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젠더 자문관이 왜 이렇게 이러냐면 이 젠더나 양성평등에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이 거의 남녀평등 이러면 심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상정돼 있어서 이 젠더 자문관 하면 막 여러 가지 국가 재정이 퍼부어지니까 그래서 젠더 자문관은 원래 양성평등 자문관이어야 되는데 양성평등 대신에 젠더 이래가지고 양성평등 일 하는 척 하다가 거기다가 젠더 개념 막 해가지고 결국은 동성애 옹호론으로 하는데 국가 재정과 인력을 쓰는 거예요. 옹호하는 것도 문제죠. 굉장히 유해한 동성애를 옳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분별력이 약한 국민들과 이렇게 피해가 돌아가죠.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젠더 이론은 곧 독재성을 드러내는데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라는 게 젠더 이데올로기 자카르타 원칙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성 안 불러줘? 그러면 처벌. 동성애 반대, 혐오자유자로 처벌. 그래서 반대자를 혐오하고 반대자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완전히 동성애에 대해서는 지지나 반대하면 침묵을 강요하는 완전히 동성애 독재 우상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에 관한 한 찬성의 자유만 있고 반대 자유는 일체 없다라고 하는 일체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길이 이 젠더 자문관인데 이 자문이라는 말이 얼마나 소프트합니까? 그냥 근데 자문한다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 권고한다 이러고 와서 실제로 들어가서는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문한다고 해놓고 강요하고 그 다음에 둘이 다르다 놓고 다른 걸 갖다가 같다고 막 우기고 또 그러다
변신에 엄청 능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굉장히 진리와 거짓을 섞어 놓는 혼합주의적인 속임수에 아주 능하고, 이 속임수 이론에 수없이 국가들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국민들께서 깨어서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젠더 이론 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되고 우리의 자유도 사라지고 막 이거 되면서 온갖 성적 문란행위가 돼서 동성애에 대한 금기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일처제 금기도 깨지고 근친상간 금기도 깨지고 수간의 금지 깨지고 소아성의 금지 깨지고 인간이 성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윤리와 범죄에 이렇게 금기가 사라지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에 관한 대혼란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성경에 관한 거룩에 관해서 인간 사회를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윤리적이지 못하게 하는 큰 음모 속에 제기되는 굉장히 작은 발걸음입니다. 젠더 자문관. 그래서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지만 그 밑에 거대한 이 계획을 한번 보시고 국민들께서 깨어서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서울시는 젠더 특보와 자문관을 두고 있어요. 서울 시민들 중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0.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성평등 정책관, 수원은 수원시 성평등 전문관, 고양시 여성정책전문위원, 용인시 양성평등 전문관, 성남시 여성정책 전문관 등이 있습니다. 최근 부산 말고도 부천에서도 지방조례 개정 시도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 부산이 일어나고 나서 부천이 얼마 전에 또 좀 문제를 일으켰죠. 이제 부천이 우리 부산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부천도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또 비슷한 그 젠더 마을, 젠더 전문관을 또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천에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하다가 또 뭘 발견했는가 하면 그 다양성 조례,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정진에 관한 조례를 또 발견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발견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한 목요일이나 발견했는데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가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있던데.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입법여부기관에 발견했고요. 이 부천은 이미 그 다양성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만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있던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급한 상황이죠. 상임위를 통과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또 이분들도 막 열심히 그냥 발견할 때부터 해가지고 화요일 날 본회의니까 월요일 화요일 집회한 거예요. 집회해가지고 막 문화 다양성이라는 게 결국 그 안에 또 동성애가 들어가고 이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열심히 이제 반대를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요일 날 그걸 발의했던 의원이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가 결국 이제 그것도 막게 되는데 문제는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은 아직 남아 있어요. 젠더 마을, 젠더 전문관에 대한 그 성평등 조례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앞으로 얼마 후에 또 막아야 될 그 상황이에요. 제가 부산이나 부천을 보게 되면 이게 아주 순식간에 통과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입법 기간이 일주일이니까 그 사이에 깜빡하면 본회의까지 통과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니터링을 잘해야 됩니다. 부천은 젠더 마을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젠더 마을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입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아직 지금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것도 반대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이 통과가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기사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런 부분은 기망행위죠. 양성평등이라는 외표를 쓰고 사실 젠더 혁명을 일으키겠다라는 내용인데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맞습니다. 꼭 반대를 하고 나면 뉴스 신문에서는 특정 종교가 종교적 이유로 대단한 혐오 행동을 한 것처럼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조 변사님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동성애라는 책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엄청나게 황제, 뭐 철학자, 일반 시민들까지 동성애를 아주 거리낌 없이 행했던 음행의 사회였거든요. 그 사회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음행을 금하는 복음이 선포됐고, 그다음에 이 복음이 최초적으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할 때 애굽과 가나안에도 전부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때도 동성애를 금하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교회는 사실은 성에 관한 한 윤리적일 것, 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할 것, 성윤리와 건전한 성풍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는 아주 공격적으로 그 핵심에 기독교 성윤리 파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더 나아가서 그 성경의 메시지에 의해서 음행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그 동성애자나 음행하는 자들이 기분 나쁘고 상처받는다는 이유로 차별이다 혐오로 몰아서 아예 입도 뻥끗하지 마라, 아주 표현도 하지 마라, 전달도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를 행동할 자유, 그리고 전할 선교와 자유, 표현의 자유, 이거를 막 전체주의적 독재 법리를 가지고 막으려고 하니까 지금 사회가 이웃을 사랑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윤리적 건전성을 위해서 선한 동기로 반대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진리를 말하면 너희들을 범죄자로 몰아서 차별범으로 몰아서 법으로 반드시 처벌하겠다라는 젠더 독재 논리가 현실화되니 나서서 막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로는 우리가 믿는 선교와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국가사회적으로는 국가사회가 음행으로 오염돼서 점점점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저는 요즘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고 사치가 있고 음행이 충만한 나라로, 땅의 임금들이 음행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가 쓸 때 임금들은 황제였지만 오늘날 21세기의 황제들은 헌법과 법률이에요. 헌법과 법률로 음행을 강요하는 것이 이 땅의 왕들이 음행을 강요하는 사회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시대에 거짓 이론인 젠더 이데올로기가에서 많은 국민들이 미혹돼서 같이 음행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싸우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들이 음란의 듯이 바벨론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전쟁을 할 때 사실 전쟁의 승리는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순 거짓 이론, 위장 이론, 독재 이론이 인권과 민주화와 뭐 자유의 이름으로 계속 국민들을 미혹시킬 때 결국은 진리인 정확한 지식과 이치와 가지고 국민들을 깨어내면 국민들이 이 거짓말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이 레인보우 리턴스라는 이 방송이 정말 이 시대에 거룩한 성령의 검을 진리 전쟁을 수행하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온갖 거짓말이 막 지금 문명 세계의 지성인들까지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더법 같은 게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부터 막 넘어져요. 지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저력을 가진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젠더에 관한 가장 강력한 진리를 가지고 위험성을 가지고 실체를 가지고 폭로하면 막는 운동이 일어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은 젠더 이론 되면 우리 모두가 이 도덕적 문란과 위험한 음행을 강요당하는 무시무시한 음행 독재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막기 위해서 거룩한 사회, 좋은 사회 막기 위해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레인보우 리턴제가 의의 병기예요. 네. 맞습니다. 성평등 정책을 펼치려는 지방 조례 꼭 막아야겠는데 예. 교수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부산하고 부천의 사례를 보니까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시의회가 또 뭐 교육청이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느냐는 걸 계속 감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 감시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각 지역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입법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조례가 올라오는지를 일단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산하고 부천의 경우를 보면은 목소리를 내면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결국엔 선거와 관계되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겠나? 사실 부산도 사실 그거 앞두고 이거 목소리 내서 되겠나 안 되겠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딱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세는 어. 통과되는 거였었는데 정말 막판에 딱 알아가지고 뭐 목소리 내니까 뒤집어 그렇죠. 본 거네요. 대세다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긴가민가 과연 이거 아니 저는 이제 사실은 뭘 걱정했는가 하면 그 글자만 바꿀 줄 알았어요. 젠더 자문관을 양성평등 자문관으로 바꿀 줄 알았는데 아예 부결을 시켜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사실은 저는 막 이름을 안 바꾸겠나 싶었거든요. 우회 작전으로라도 통과시킬 거로 예상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용어만 살짝 바꿔가지고 예. 근데 우리 용어도 바꾸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영어 바꾸고 실제 네, 내용은 맞아요. 어차피 젠더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저쪽은 바꾸면서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겠나 했는데 의외로 부결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랠리 듣는 분들한테 말하고 싶으면 목소리를 내라.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죠. 실제도 되고. 해보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그게 딱 만들어지면 야 이거 진짜 재밌는 기회가 왔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법 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 발견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서를 막 넣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 의견서 내서 무슨 보겠나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걸 다 이렇게 모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또 보고하고 또 답변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입법 예고 기간에 분명하게 우리의 의견을 많은 사람이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표를 해야 됩니다. 성명서 내고 집표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임위가 열린다면 그 10시에 열린다면 8시 반부터 가서 또 피켓 들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듣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부천도 보고 부산도 보고 할 때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정치인들이 이제는 많이 교육이 되고 있다. 이 젠더라는 단어도 이제는 많이 옛날에는 그 차별금지법도 잘 몰랐거든요. 차별금지법 몇 번 딱 하고 난 국회의원들이 다 이제 외우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가는 나는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진다. 이게 딱 의식이 박혀 있어요. 그건 모든 정당이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의원, 국회의원들한테 젠더자만 들어갔다 하면 큰일 난다. 이거 골치 아프다. 그걸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시의원, 구의원, 시장 모든 정치인들을 교육시키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노이즈를 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랠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바로 이런 악한 일이 일주일 사이에 결정될 수 있다는 것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 방송 청취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꼭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옆에 그 벨 눌러주시면은 방송 만들 때마다 띠리리 하고 알람이 오니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